2015년 4월 19일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자의 내용을 듣고 있던 경찰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아파트는 시내의 조그만 임대 아파트였는데 경찰이 신고자가 말한 아파트로 들어갔을 때 한 여성은 이미 의식이 없는 듯한 상태였습니다. 목에는 밧줄이 묶여 있었고 머리에는 혈흔이 가득했습니다. 아마도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머리를 가격하고 분이 안 풀린 나머지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재빨리 밧줄에 매달린 여성을 바닥으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망했을 것 같았던 여성은 아주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긴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얼마 후 여성은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2015년 8월) 중국 신문에 한 어머니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의 고발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키우기 위해 허드렛 일을 하며 열심히 살았고 대학원을 다니겠다는 딸을 말리지 못해 없는 형편에 남들보다 2배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고 어머니는 딸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며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처음부터 대학원 진학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형편에 대학원에 진학해야만 하는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동소미에게 사랑한다며 고백했던 남학생 왕주율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학생 신분이라서 사랑을 고백하기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 교내 연애하다가 선생님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남몰래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랑이 여리고 금방 부러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어느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사랑했던 남자친구 왕추루이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어리다고 사람들이 무시하겠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결혼하자며 약속했습니다. 힘들었던 학창시절을 뒤로하고 남자친구 왕추루이는 대도시 유명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 동소미는 성적이 좋지 않아 고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방대학에 진학하며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장거리 연애를 하며 대학 졸업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왕추루이는 살짝 어머니에게 마음을 떠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학창시절부터 사랑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화가 났습니다. 아들은 졸업 후 이제 곧 중국 유명 보험회사에 관리직으로 입사를 앞두고 있는데 며느리라며 소개한 동소미는 집안도 학벌도 형편없다며 아들과 어울리지 않은 결혼은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왕추루이는 어머니가 서운해하는 마음을 10분 이해한다며 여자친구 동소미에게 헤어질 수는 없으나 어머니가 이런 내용 때문에 서운해했다는 말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동소미는 8년을 넘게 사귄 남자친구 왕추루이와 헤어지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눈높이에 맞춰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없는 형편에 대학원 진학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동소미와 왕추루이는 이 정도면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겠다며 안심했습니다. 얼마 후 왕추루이는 어머니에게 여자친구 동소미가 유명 대학원에 진학도 했고 곧 직장도 갖게 될 것이라며 어머니에게 결혼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섰던 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매달려
몇 날 며칠을 설득해 결혼을 승낙받았습니다. 동소미도 그동안의 서러움이 이 한순간의 기쁨으로 모두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할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집도 알아보고 예복, 예물, 예식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앞둔 두 사람에게 신혼집을 구매하는 것은 무척 힘들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중국 결혼에서는 남편이 집과 혼수 그리고 결혼 지참금을 모두 준비하는 것이 맞으나 서로 저렇게 죽도록 사랑한다니 신부 덩소미 집에서도 두 사람의 뜻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덩소미 부모는 사위 왕주루이 부모에게 어려운 형편의 집을 구매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아파트 계약금을 시댁에서 부담한 후 나머지 월세와 이자는 본인들이 결혼 후 벌어서 지불하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왕주루이 부모는 본인들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결혼 준비를 하자는 말에 화났던 기분이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덩소미의 부모가 던진 한마디는 엄청난 사건을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덩소미의 부모는 아파트의 명의를 딸 앞으로 계약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해서 산다면 명의가 누구 앞으로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며 기왕이면 딸 앞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왕주루이의 부모는 흥분했습니다. 본인들을 무시하는 몰상식한 집안이라며 어디 배우지 못하고 없는 집구석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며 잔뜩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덩소미 부모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한 후 이번 결혼은 없는 것으로 하자며 혼수고 뭐고 다 없는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덩소미 부모는 딸에게도 더 이상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결혼은 승낙할 수 없다며 파혼이라고 했습니다. 소미는 본인 부모들을 모욕하는 왕주의 부모들의 행패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왕주류에게 결혼은 없던 것으로 하자며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왕주류는 10여 년 동안 그 어려운 고통도 이겨내고 참아왔는데 끝갓 혼수며 아파트 명의가 무슨 소용이 있냐며 소미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소미는 부모님의 반대로 본인도 어쩔 수 없는 결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왕주루이는 부모에게 그깟 아파트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면 무슨 상관이냐며 예비부인 동소미 앞으로 해주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는 이런 형편없는 아들놈이라며 어렵게 키운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생각하는 아들은 자식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왕주루이는 신혼집으로 동소미를 불렀습니다. 소미는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남아있냐며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만나봐야 서로 좋은 말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전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주루이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제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동소미는 왕주루이의 설득으로 신혼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왕주루이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신혼을 꿈꾸며 10여 년을 버티고 왔는데 고작 아파트 명의 하나로 파혼이라는 게 말이 되냐며 그깟 아파트 명의가 본인보다 중요하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소미는 본인 마음은 이미 떠났으니 더 이상 결혼 문제로 본인을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왕주루이는 소미를 부른 이유가 이렇게 싸우자는 이유가 아니라 화해해서 잘 살아보자는 이유에서 만나자고 한 것인데 애타는 본인 마음은 알아주지 않고 끝까지 파혼이라는 말만 하는 소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성은 높아졌고 결국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왕주루이는 둔기로 소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소미를 바라보던 그는 미리 준비해둔 밧줄을 가지러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 밧줄을 걸어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명의가 중요하냐, 본인이 중요하냐며 그녀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숨통을 끝까지 조일 때까지 말을 하지 않았던 동소민은 축 늘어진 발을 바닥에 늘어뜨렸습니다. 의식이 없던 소미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자책하며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그녀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동소민은 식물인간이 되어 평생 병실에 누워 있어야 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2015년 8월 28일 우안시 법원은 왕주르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